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 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3일 시간의 상승 종목 다음날 흐름부터 볼게요. 그 전에 추천주 4개만 결과 확인하고 갈게요. 에코프로비엠 50% 이상 먹는 중장기 추천주로 30만원에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이 악재를 기회로 본 거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75% 상승이 나왔고요. 수산중공업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대장주는 대모 현대 에버다임인데, 수산중공업이 후발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바닥주로 박스 돌파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19%. 에코플라스틱 과거에 추천하고 200% 이상 올랐고요. 또 최근에 여기 3,000원 돌파하면 추세 나온다 했고 상한가, 눌림 매수 자리는 체결이 안 됐고 돌파 매수 자리, 눌림 매수 돌파 매수 줄임말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이것도 비슷한 관점으로 눌림 매수 드렸고 돌파 매수 드렸고 저점 대비 60% 상승. 본론으로 넘어가서 DR텍 지뢰 제거 관련주가 3일에 대거 시간에 강세가 있었죠. 고가 16%, 종가 1% 반짝 나왔고요. 퍼스텍 요때 로봇으로 오르고 이제 지뢰 제거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고가 29%, 종가 17%.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짝이 나왔네요. 반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 종가 마감. DYD 고가 17%, 종가 마이너스 1% 반짝. 한신기계 원자력 고가 10%, 종가 2% 마감. 웰크론 원래 마스크로 강세를 과거에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고, 지뢰 제거로 고가 8%, 종가 1% 반짝. 유진로봇 로봇으로 이렇게 올랐고 3일은 지뢰 제거로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의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고 패턴을 알고 있고 윗꼬리를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접근을 하더라도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요. 다음 4일의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5월 4일 시간의 상승 종목,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농기계,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시외에도 주가 상승이 있었네요. 플라스틱 관련주가 푸틴이 원자재 수출 금지한다, 나프타 가격 상승 수혜 기대감으로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다음 오지, 지뢰 제거, 철강 이렇게 강세가 있었고,
개별 테마 중에 부산주공이 농기계 이걸로 상승이 있었고 시간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부산주공 10%, 농기계 관련주. 일단 동전주고 적자 지속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관심을 끄는 게 좋겠죠. 이때 고점 치고 쭉 역배열로 빠지다가 20년 말에 한번 튀고 그 다음에 빠지고 또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농기계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역배열 한번 끊고 장기 2평 부근에서 박스 나오다가 이탈하고 또 죽었죠. 다시 역배열 끊고 여기서 올라오고 박스 주다가 크게 튀어줬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가 가능하긴 해요. 단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 밥을 먹고 똥을 싸야 되는데 똥을 안 싸고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죠.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박스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밑에 이탈하면 당연히 칼 손절을 해줘야 되겠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합니다.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날에 제가 종가 베팅을 주려고 하다가,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이런 박스 돌파 빼꼼 나오는 자리잖아요. 주려고 하다가 수산중공업이랑 DR텍, 부산주공 이렇게 3개 고민하다가 얘가 아무래도 동전주니까 수산중공업을 드렸고요. 근데 수산중공업도 19% 가서 뭐 괜찮긴 한데 부산주공이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를 가서 좀 가슴이 쓰리긴 해요. 추천할 수 있었는데 안 해가지고, 추천을 안 했던 이유는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게 하락할 때 초보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초보분들은 여기 이탈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탈이 나오면 손절을 못하고 끌려 내려가면서 또 상패까지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렸던 거고, 이제 칼 손절이 되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단기 매매로 짧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베셀을 추천했던 이유도, 베셀이 재무가 쓰레기지만 추천했던 이유도 동일하죠. 베셀을 이때 추천하면서 하루 일정주로 추천을 했고요. 다음날 바로 24% 상승 나왔고, 길게도 가능하다 했던 이유는 정책주기 때문이죠. 정책주, 그 다음 이 역배열 끊고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가는 자리였죠. 정책주 첫 번째 정책주, 두 번째 추세 전환 자리, 이 두 개가 중요하고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정책주라도 차트가 역배열이면 마냥 길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베셀이 요런 구간에서 정책주로 부각이 됐더라도 저는 추천을 안 했겠죠. 차트가 돌려질 때 그때는 길게 가능하다 주는데, 요런 구간에서는 길게 가능하다 얘기 안 합니다. 같은 종목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리딩 내용이 달라진다. 이때는 부정적으로 리딩이 나가고 이때는 긍정적으로 리딩이 나가는 겁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안 좋고, 내일 안 좋다가도 오늘 좋아지는 게 주식이죠. 제가 선호하는 매수 타점은 요런 자리고요. 요런 데서는 매수 잘 안 합니다. 여기는 발바닥, 여기는 무릎이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매매를 제가 선호를 하고요. 지금 어깨에 왔죠. 어깨에 왔기 때문에 매도 자리지 초보의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여기가 초보의 매수 타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공략하려고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현재 이 전고점 자리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과거부터 쭉
주기적으로 저항이 나왔던 자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종가상 8,300원 아니 8,300원이 아니라 83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착하면 또 여기 위에까지 힘이 크게 열려요. 힘이 크게 열리는 이유는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안착을 하면 걸리는 게 없죠. 저항이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고 한참 뒤에 조금 이거 걸리기 때문에 얘네는 뭐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은 요 구간에서 조금씩 손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계속 들고 있는 개미도 있겠지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물이 걸리죠. 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계속 걸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걸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면 힘이 또 크게 붙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왼쪽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 왼쪽에 매물이 얼만큼 있나 이걸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초보에 매수 영역은 아니니까 가든 말든 무시하시고요. 동전 주고 적자 지속 테마주 위험해요.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세우글로벌 10% 플라스틱 관련주로 강세가 나왔고요. 최근에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은 재무가 쓰레기다. 이 쓰레기 재무에서 이 탈피 기대감, 그러니까 재무가 좋아져서 관리 종목 딱지를 떼준다. 이 빨간 딱지를 떼준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추천을 했고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지길래 일단 정리를 했고 제출 시에 재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리딩이 나가고 제출한 날 눌림 수익 주고 2일 만에 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악재에서 호재로 돌아서는 구간 타이밍 매매죠. 집에서 허구한 날 게임만 하던 백수가 취직을 한 겁니다. 월봉부터 이때 시원하게 교통사고 당했네. 철퍼덕 쓰러졌다가 바닥 박스 보여주다가 조금 회복. 이때가 추천을 했던 구간이고 제 추천. 그 다음에 또 61선을 지키고 61선이 여기 남색깔 선입니다. 지키고 박스 보여주다가 W 쌍바닥 찍고 장중에도 플라스틱 때문에 오른거죠. 121선 안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 121선 2100원 지지가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2100원.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가 쓰니까 오늘의 종가 2355도 중요하고요. 2355, 2100 두 개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또 241선 28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큰 추세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바닥에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요런데 떨어질 때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등 확인하고 발바닥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추천하긴 한 건데 아무튼 조금 더 위에 이런 무릎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훨씬 근데 세우글로벌보다 훨씬 더 재무도 좋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교통사고 당한 애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 NPK 7% 역시 플라스틱 관련주고 월봉부터 파동이 크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가 여기서 역배열 한번 쭉 나오고 이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저점 찍고 이렇게
정배열 추세 돌리다가 또 이탈이 나오고 바닥 찍고 살짝 회복해주는 구간. 큰 그림에서는 계속 약배열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배열이 잡히고 있죠. 여기 기준으로 계속 여기서 근사치에서 걸리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오더라도 이 2,000원 후반, 2,000원 후반대에서 걸릴 확률이 크고 거기를 뚫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수평 저항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많이 걸리고 있는 밑에 추세는 이렇게 잡히고 일봉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크게 빵빵 튀어줍니다. 안철수 때문에 강세가 나왔던 구간이 있었고요. 이제 안철수 대장주인 안랩, 써니전자는 크게 반등도 나와줬지만 얘는 걔네들에 비하면 엄청 작은 상승폭으로 역시 대장주를 할 거면 대장주를 하는 게 낫다, 이게 여실히 나오고 있죠. 머슴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이것도 뭐 매물 소화의 흐름이긴 한데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거죠. 2,9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7% 상승 나왔고 2,630원 이 정도 올라왔네요.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뚫지 못하면 계속 요 박스에, 큰 박스에 갇혀서 움직입니다. 작은 박스는 이렇게 시간으로 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2460원 2460원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이탈하면 여기 박스에 다시 갇혀요. 이거 지루하게 행보가 길어질 테니까 참고해서 포지션 대응하시면 됩니다. MPK가 여기서 50% 30% 오를 동안에 뭐 이것도 큰 상승폭이긴 하죠. 근데 대장주인 안랩에 비교하면, 자, 안랩은 여기서 100% 뒤에 더 크게 가서 200% 넘게 올랐고 역시 대장주를 하는 게 좋은 거죠. MPK는 이때 이만큼 30% 밖에 오르지 못했다. 안랩은 지금 살짝쿵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다시 또 안철수가 분당에 출마를 한다, 뭐 내용 때문이죠. 분당갑에 출마를 할 것이다. 6일 오후 2시에 또 출마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장중에 기대감으로 또 수익 구간이 있을 겁니다. TYM 4.8%, 부산주공이랑 같은 이유고, 개별 내용은 또 이렇게 업계 최초로 NFT 발행 추진. 최근에 NFT 엮이면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호실적도 있었고 그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세 타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N 패턴으로 전고점 돌파 이렇게 쭉 올라갔고요. 이것도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고요. 자, 상한가 종가인 3285 여기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면 또 고점 박스 주면서 더 갈 수 있고, 이탈하면 여기 빠졌던 것처럼 또 큰 조정을 생각해야 되겠죠. 지키면 홀딩이 가능하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또 월봉도 볼게요. 월봉도 이전에 분석해놨던 거고, 월봉상으로는 3,100원 정도가 지지가 중요하죠. 3,100원. 월봉이 조금 더 낮은 가격, 그냥 일봉 가격인 3285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1차 지지로 대응하시고 3,100원은 2차 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3차는 3,000원 대응하시고, 지금이 과거로 치면 살짝 요런 자리일 수 있어요.
이런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많이 빠졌죠. 이것도 과거로 가서 어허 어디 갔노. 이제 이 저가를 지키면 2,500원 정도를 지키면 홀딩이 가능한 거고, 이탈하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하락할 때 짧게 잘 대응해 주시던가, 아니면 큰 하락을 생각하고 여기 밑에서 추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에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은 뭐 70% 근데 여기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200% 넘게 오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0%, 단기적으로 70% 오른 자리에서 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할 거면 손절을 짧게 잡고 하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던가 하면 되고,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은 추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매를 해도 이 수익권이 안 나오죠. 너무 많이 오른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반등 확인되는 자리에서 추매를 하더라도 탈출이 어렵다. 뭐 얼마나 이때 추매를 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 탈출 기회가 한번 있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선호하는 타점은 아니다. 여기서는 짧게 손절해 주는 게 좋아요. 지켰으면 더 가죠. 지켰으면 더 가는데 못 지켰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도 없었고, 이때 더 가긴 했지만 기회비용의 상실이 크죠. 그리고 초보의 특징은 뭐다? 추세 전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놓고 이거 본전에 팝니다.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죠.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또 뒤늦게 여기서 또 따라붙어요. 계속 요런 자리만 주구장창 그냥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타점을 바꾸셔야 돼요. 통일제강 4.5%, 지난해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되었다. 이 내용으로 철강주들이 연일 강세가 나왔죠. 월봉을 보면 약배열 끊고 강세, 약배열 끊고 강세, 전고점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있고, 큰 그림에서는 4,5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원래 저항이었던 자리가 또 뚫으면 그 다음에는 주요한 지지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저항과 지지는 같은 선이다. 주가가 밑에 있으면 저항이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됩니다. 무조건 100% 지킨다가 아니라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 차선 혹은 가드레일 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일봉으로 가서 역시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할 자리는 아니고, 보수와 보유자의 영역, 전고점은 5,600원 정도 잡히고요.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죠. 고점에서 박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하단 저가 4,900원 4,900원 이탈하면 크게 빠져요. 그 다음 지지는 상한가의 시가인 4,540원,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5,32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죠. 시간의 가격이 딱 여기네요. 딱 여기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박스를 주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빠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신규 매매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한데 이탈할 때 손절을 짧게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권장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초보분들은 짧게 손절을 잘 못하니까. 장기 이평이랑 주가가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고, 장기 이평은 121선, 241선, 481선입니다. 그 뭉쳐있는 자리 있죠. 이평들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에서 치고받고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주가가 장기 이평이랑 이 장기 이평들이랑 멀어졌잖아요. 이렇게 멀어지면은 보내주는 게 좋아요. 세림 BNG 월봉
캔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아직 역배열인 상태고요. 윗꼬리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저항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정배열 흐름이 보이긴 하네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고 간간히 슈팅이 나와주고 있다. 2.8% 상승 나왔고,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플라스틱 관련주 2,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검은 색깔 481선 안착, 여기가 딱 장중에 뚫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죠. 2,800원 위로 딱 올라서야지 좋은 흐름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고, 실패하면 또 이렇게 큰 박스에 갇혀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산 퓨얼셀 2.3% 수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게 1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 기대감으로 2.3% 상승이 나왔고, 월봉입니다. 급등 치고 여기 이탈하면서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고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고점 박스, 박스 하단도 이탈하면서 여기도 이탈하면서 힘이 죽었고, 밑에서 다운그레이드 박스, 그러니까 박스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지금 내려와서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진 형태고, 그래도 다행히 더 빠지진 않고 또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진 형태. 최근의 저가인 32,150원 지지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리 가까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쭉 오르고 이런 식으로 제자리 부분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런 52주 신저가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대응을 안 하는 분들이 역배열로 끌려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계속 끌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 가격 이탈이 없이 또 추세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일봉으로 와서 이렇게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가 주길 한번 기대를 해야 되겠죠. 현재로선 힘이 없는 자리고, 신규 매수 하실 거면 이제 이 큰 쌍바닥 노리고 여기서 매수하시고, 손절 짧게 여기 1차 여기 2차 최종 지지 대응 잡고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진 않고요. 하실 거면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고, 저항들이 많이 있는데 4만원, 그 중에 4만원과 이 박스 상단 42,000원, 이 두 개 안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파월 발언이 중요했는데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스닥 3% 반등이 나왔습니다. 참 다행이고, 다음 5월 9일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푸틴이 전면전을 할 것인가 종전을 할 것인가. 제발 좀 종전하고 평화의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